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산타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후끈 달아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지표는 살짝 엇갈렸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에 대한 기조라든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8일째 최고치 찍고 있는데, 자, 어느 때까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수수료라든지 채권 등에서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 것인지, 또 증권사의 수익률 저하는 시장이 어떠한 영향들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런 정상회담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소부장주의 움찔거리는 모습들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 종목군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휴일이 또 시작이 되긴 되네요.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쉬는 날이 있으면 별로예요. 그죠? 하루라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버리면은 살짝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장은 오늘 일찌감치 폐장하기도 합니다. 오후 1시에 폐장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일날은 휴장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에 호재가 집중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요,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번 주에는 지속적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흐름 유지되고 있다, 뭐 분위기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로만 압축하시면 미국 증시는 해석하시는데 지금은 별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지표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의 그 중요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제지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 내구재 주문입니다. 11월에 내구재 주문이 2% 감소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후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내구재 주문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경기가 계속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됩니다. 다만 이제 방위 산업 부분에 대한 주문이 73% 정도 급감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표를 좀 끌어내렸고, 기업의 투자를 반영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은 0.1%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2%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소가 좀 많이 있었고, 또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문, 내구재 주문이라는 전체적인 그 큰 틀을 봤을 때 낙폭이 좀 상당히 좀 컸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 산업의 위축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은 뭐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는 있겠죠.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연율 기준
71만 9천 건이다 해가지고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시장 예상치 74만 건에 미달하는 결과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내구재 주문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기업 투자를 반영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소폭 늘었다라는 포인트가 나타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표의 압박을 좀 받고 있지만 내부적인 부분들을 뜯어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신규주택 판매 건수는 오히려 좀 좋게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표들이 서로 보여지는 것과는 약간 반대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표가 당장 시장에 주는 영향은 없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부로 뜯어보더라도 나쁠 건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어떤 실명감이나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압박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지표는 잘 넘어간 것 같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제 1월 초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차피 넘어갔고요. 다음 주도 안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1월 둘째 주나 1월 셋째 주 정도가 서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또 초반에 조금 가져갈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변동성은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그죠? 서명을 한다는 좋은 쪽으로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중국 정부가요, 수입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죠. 냉동 돼지고기, 그리고 아보카도, 일부 하이테크 부품,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859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입 확대, 수입 잠재력 제고, 수입 구조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일단, 이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전체적인 그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다. 교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역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그 교역량이 증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재 납품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교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도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들을 많이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산 제품들도 옛날처럼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앞서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수입 관세를 낮춰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중간재를 납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그런 쪽에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대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긍정적인 관점들을 계속 이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단기에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살짝 주춤거리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또 추세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적인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가셔도 좋겠다 이 말씀 드려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요, 증권사 3분기의 수익률이 9,889억 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28%나 감소했다. 그 주범은 채권과 수수료이익의 감소에 있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이야기죠. 왜냐하면요, 이게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때 약간은 좀 이게 뭐
부담스럽다 그런 것들이 이제 3분기에 많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제 3분기 후반, 4분기 들어가면서 9월 말, 10월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3분기에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부터 가을철까지의 어떤 매매 이런 거래량도 굉장히 급감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곧 이런 수수료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수수료 같은 부분들도요. 사실은 뭐 증권사 쪽에서 본다라면은 뭐 요즘에는 뭐 수수료 평생 무료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그만 상품을 더 프리미엄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수수료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무료라고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그 정보를 받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나 혼자 매매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이고요. 증권사로부터 뭔가 정보를 좀 받는다거나 또는 증권사 직원, 상담사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쓰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면은 이제 그 일종의 수임료를 받고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이용하면서 수수료가 없는 그런 증권사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1년치를 따지고 보면 수수료나 그런 어떤 그 회비나 비슷한 어떤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 이익률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금리가 계속 인하되게 된다라면은 채권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채권의 금리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라든지 금융사 쪽에게는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더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시장 쪽으로의 어떤 진출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거래량 감소와 시장의 침체, 그 다음에 나 주식 안 할래, 개인 투자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다라는 것은 증권사에게는 큰 타격이 됐을 거고요. 다행히 이제 4분기 때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 전체적인 이익률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어떤 순이익이 좀 감소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증권사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제, 자기 매매 손이익이, 9,400억, 그래가지고, 네, 9%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관련 이익은, 1조 8천억. 채권 관련이 가장 많네요. 그래서 이게 근데 2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전분기에는 2조 원이 넘게, 이익금이 만들어졌었죠. 그 다음에 파생 관련한 손실이 이제 마이너스 9천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손실은 조금 줄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게 된다면 어느 부분이 약했나, 어느 부분이 강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보실 것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증권사의 수익률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지표상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올 4분기부터는 다시 좀 활기를 띠게 된다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래가 완전 바닥이면서 시장 자체가 저점이라면 그것은 반대급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본의 경산성에서 5개월 만에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해줬죠.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이제 그 심사 기간을 늘려주기도 했고요. 뭐 그 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무진 협상이라든지 또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서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됐었잖아요. 이게 한 반년 정도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를 시키는 것에 가장 열을 올렸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주라고 좀 들어와서 이제 소부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고요. 국산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본의 이러한 도발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가장 많이 당황한 애들이 일본일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일 거다. 왜냐하면 소재의 어떤 그 수출, 막 약 한 90% 정도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 참여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를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납품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없이는 얘들이 뭐 어디에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어떤 수익률이 감소했다거나 부담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겠죠. 자, 또 한 가지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제 일본의 도쿄올림픽, 근데 한국의 보이콧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관광객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는데 이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했다. 자, 물론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인들이 안심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중국 관광객들이 어떤 상황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중국인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거의 뭐 쓰레기, 초토화,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아주 그냥 학을 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여행 같은 거 가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다 개놓고 나오시잖아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또 뒷정리를 잘 해놓고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막 그냥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던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 관광객들이 그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생각이 없다, 이렇게 민간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게 그 도쿄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그 관광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원래 의도적인 부분들을 다 써먹었기 때문이겠죠. 참의원 선거에서 써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그 강제징용권 문제라든지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백색 국가 제외, 이러한 내용들 다 써먹었잖아요. 이제 별 필요 없는 건데 굳이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해서 우리가 일본이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나쁘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전의 수준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풀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도 자신 뭐라 그럴까요? 도쿄올림픽 이전에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이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풀어주면서 그냥 잘해봅시다,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과정이 될 테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은 정해놓은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더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일단은 뭐 내년도 것이 일단 2천억 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면은 뭐 소부장 관련한 부분에서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지 뭐 전체적인 이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개선, 이런 IT 장비라든지 국산화에 대한 어떤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역시
네, 뭐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의 선정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상태에서도 잘못 선정하게 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주식에 대한 선별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해드리고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산타랠리에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 진행되고 있다. 나스닥 8일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분위기는 계속 좋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사의 3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28%나 감소했는데 이것은 거래량 감소 또는 금리 인하 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온 이야기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자들이 3분기 때는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4분기 때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거래의 어떤 가장 최악 그 다음에 순이익이 이렇게 나쁜 상황 이런 상황들 이후에는 또 그와 반대급부적인 강한 상승장이 그 상승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의 주기를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의 일부 완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소부장주들이 움찔움찔 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도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확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기업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종목이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려야 되겠죠? 네. 책 한 곡도 읽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말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며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거 좀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됐을 때는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그냥 아니야 이거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하다가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해오적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있겠죠. 늪에 빠져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눕든 아니면 뭐 줄을 잡든 옆에 나뭇가지 잡든 어떻게 빠져나와야죠. 아니야 이것은 바닥에 곧 나올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그 밑으로 쭉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즐거운 성탄 보내셔야 되겠죠. 네, 오늘 시장 잘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내일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좋은 것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시황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